김상호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라이트 공부할 차례인데요. 라이트는 3D 프로그램에서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강의를 라이트 같은 경우는 카메라보다 더 세분화해서 좀 더 많이 진행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라이트나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인터페이스잖아요. 이거를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디테일한 거는 좀 빼고 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도 라이트는 워낙에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강의 수가 좀 더 세밀화될 것 같아요. 한 3, 4강 정도? 많으면 5강까지도 이제 갈 것 같은데, 어, 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모델링을 잘 해놓고 아무리 애니메이션을 잘 잡아놔도 입체감이라는 게 안 나면요. 공간감이라든지 입체감, 그러니까 덩어리에서 느껴지는 입체감 있죠. 어떤 객체의 입체감, 그리고 객체와 객체가 모여서 만드는 공간에 대한 입체감들은요. 라이트가 없으면, 그러니까 조명이 없으면은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라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라이트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이런 것들은요,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라이트에 관련돼 있는 조명에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또 굉장히,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거는 저랑 전혀 상관없는 책이에요.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디지털 라이팅 앤 렌더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레미 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은 거고요. 10년이 다 돼가는 책인데도요. 이 책 같은 경우는 꼭 한번 그냥 독서하듯이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책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라이트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이론적인 그 지식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책들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냥 3D 프로그램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도 많이 쌓으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이런 책을 하나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뭐 서로는 길게 하지 말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라이트는 종류가 많아요. 되게 많이 추가가 됐어요, 또. 근데 사실은 라이트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이때는 스포트라이트를 쓰는 거야. 이때는 선라이트를 쓰는 거야. 이때는 인피니트 라이트를 쓰는 거야. 뭐 꼭 써야 돼. 라이트일 때는 어떤 섀도우를 써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정답은. 무슨 3점 라이팅, 5점 라이팅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틀들이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업을 하거나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제가 직원들한테 뭔가 이렇게 오더를 내릴 때도요. 절대로 라이트를 그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갖고 설치해서 쓰지 말라고 그래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쁘면 그만이에요. 이쁘면 그만이에요. 잘 나오면 그만이에요. 멋있게 나오면 돼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어떤 라이트, 어떤 조명을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거는요. 그런 공식은 소위 말해서 쌍팔년도 때나 통하는 얘기고 절대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제 말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라이트 한번 켜볼게요. 일단 라이트가 있으려면 우리가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플로어로 바닥 하나 만듭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는 이 플로어가 이렇게 나오고 스피어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우리 플랜으로 깔아볼게요. 그냥 이렇게 플랜으로 깔아서요. 스피어를 하나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랜의 사이즈를 이렇게 좀 키워줄게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브젝트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보고 있죠. 그죠? 지금 이렇게 해서 렌더링 걸어볼게요.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 씬에 디폴트 라이트라는 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필렛도 좀 쳐볼게요, 제가. 디폴트 라이트라는 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카피 하나 해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카피는 컨트롤이나 커맨드 키 누르고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카피 돼요. 아니면 여기서 당기셔도 되고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거를 우리가 이름을 floor 그죠? 스피어 1, 스피어 2, 큐브까지 이렇게
놓고요. 조금부터 키워볼게요. 얘는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하나 박아볼게요.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예. 설치해볼게요. 자, 이렇게 조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렌더링 걸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명이 만들어져요. 지금 이 라이트는요, 라이트 옵션 한번 볼게요. 라이트 어트리뷰트 매니저에 보시면요, 타입이 옴니로 돼 있어요.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옵션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옵션이 있고요. 뭐 이런 뭐 타겟 라이트나 썬라이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임의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섹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옴니라이트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인 인공적인 조명 있죠. 형광등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라고 보시면 인공적인 조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다. 거리에 따라서 그죠?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는 뭐 그런 인공 조명이다라고 보시면 돼.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확연하게 달라지겠죠. 자, 기본적으로 라이트는 이렇게 라이트가 설치가 되면 이렇게 섀도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즉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트는 아마 설명이 꽤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하면서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툴 스튜디오 페인터를 꺼내서 자 이렇게 객체가 있으면요. 요 부분 있죠. 지금 요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가장 밝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밝은 부분과 경계를 딱 나눠 볼게요. 가장 밝은 부분과 여기까지가 미들톤이에요. 중간톤이라고 하죠. 소묘나 디자인을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분들, 입시 때 배우셨던 분들은 정확하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 그리고 요만큼 있죠. 이 어두운 부분을요. 섀도우라고 해요.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미들톤, 다크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거죠. 이게 딱딱딱 나눠져 있으면 메탈 같은 질감이겠죠. 어쨌든 라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여러분. 제가 계속 라이트 공부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중급 과정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하나씩 해볼 거예요. 간단한 거 뭐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간단한 예제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중급 과정일 거고 고급 과정 때는 우리가 작품 하나 만들어 보는 과정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과정이 될 건데 어쨌든 기초 과정에서 이제 또 그렇고 계속 언급드린 내용은요 이 중간톤이 풍부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중간톤이 풍부해야 나중에 컬러를 애프터 이펙트나 퓨전이나 누크 같은 데서 컬러 보정을 한다, 톤 보정을 한다, 이렇게 명도, 채도 보정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어떤 영향력을 주는 부분이 중간톤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확 태워버리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너무 100% 하얗다, 100% 까맣다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별로. 중간톤이 풍부할수록 좋아요. 자, 보시면 하이라이트 안에서도 가장 밝은 부분과 중간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중간톤도 마찬가지죠. 밝은 부분과 중간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섀도우도요. 마찬가지로 밝고 중간 어두운 부분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풍부하게 표현이 되어야지만 베스트다. 자, 이거는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또 설명하네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라이트의 옵션 한번 쳐다볼게요. 나머지 이것들은요. 아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옵션에서 우리가 세밀한 옵션들은 나중에 작업하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섀도우도 종류가 세 가지예요. 일단 소프트 섀도우를 많이 씁니다. 가장 렌더링이 빠르고 표현도 좋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겼죠. 자, 이렇게 그림자가 생김으로 해서 지금 얘들은 3D 공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덩어리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프트 섀도우 같은 경우는 옵션들도 우리가 나중에 볼 건데요.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렌더링의 어떤 퀄리티나 자,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에리얼 라이트나 에리얼 섀도우 같은 경우는요. 렌더링이 좀 오래 걸려요. 얘네들이 이제 대용량의 레이트레이싱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렌더링을 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오래 걸리니까 와 이게 좋은 건가 봐. 이거 오래 걸리는 거니까 렌더링 계산을 많이 하니까 엄청 예쁘게 나올 거야. 약간 이런 좀 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전. 왜? 막 이런 데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막 쓰는 분들 계세요. 아, 이거 쓰면은 막 정말 실사같이 나와. 진짜 멋있게 나와. 무작정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실무에서 진짜 큰 프로젝트가 아니고서는요. GI를 잘 쓰지 않습니다. 개인 단위나 스튜디오 단위급에서는요. 왜냐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데 비해서 퀄리티를 장담을 못해요.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아니면 잘 쓰기 힘든 어떤 렌더링 방식이고 라이팅 방식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저는 GI나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예쁘게 낼 수 있는 방법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GI가 쓰면 안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GI는 물론 쓰면은 훨씬 더 좋은 색감, 풍부한 톤을 낼 수 있는 렌더링에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좋은 렌더링이에요. 렌더러예요. 레이트레이싱 렌더링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는 게 레이트레이싱 렌더링이에요. 그냥 다. 자 어찌됐든 자 그리고 제가 오브젝트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켜볼게요. 이렇게 뭐 얘가 우리가 메인 주인공이다 라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렌더링 걸어보면은 라이트 이런 식으로 조명이 설치가 되네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조명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해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오후 때 시간에 그림자가 제일 길죠. 오후 때 시간? 해가 제일 높을 시간이죠.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그 타이밍 있죠? 요 타이밍들. 해가요. 자, 잘 보세요. 얘들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다시 높이가 올라가 볼게요. 높이 올라가 볼게요. 더. 이렇게 해서 높이 올라가 볼게요. 그림자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림자가 연해지죠. 퍼져요. 왜 그럴까? 이 라이트, 옴니라이트는 인공 조명이기 때문에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당연히 그렇죠. 빛을 덜 받겠죠.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랩트뷰에서 볼게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왔어요. 해가 이 그림자가 굉장히 진해지면서 길어졌죠. 인공 조명이라고 해서 그래요. 나중에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해 어떤 높낮이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해라고 했으니까요. 실제 뭐 선라이트도 될 거고요. 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여기 피지컬 스카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진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배웠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어떤 씬을 만들었어요. 얘가 주인공이야, 예를 들면. 그래서 카메라를 딱 만들고요. 카메라 뷰로 돌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카메라 뷰예요. 이거를 하나 퍼스펙티브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꿨어요. 카메라가 보통 그러면 라이트는 어떻게 처음에 설치를 하나요? 라고 했을 때요. 라이트는 딱 박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세요. 설치해서 내가 시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요. 약간 45도 각도로 잡아주시면 기본적으로 풍부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올라갔죠? 이 정도에서 낮춰볼게요.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섀도우를 때려볼게요. 이 정도가 가장 좋은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45도 각도 정도? 바라보는 정면에서 45도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가장 얘들 잘 보이게 하고 덩어리감을 잘 표현해주는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룰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세팅할 때 이렇게 세팅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트가 바뀌겠죠. 뭐 저기 뭐야 탑라이트도 설치가 될 거고 백라이트, 역광도 설치가 되고 이러면요 라이트 조금씩 바뀌어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자 어쨌든 카메라 설치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카메라 지우고 자유조절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매터리얼을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 보여지는 건 스페큘러라고 하는 요소예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게 디퓨즈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옵션을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스페큘러를 끄면 어떻게 돼요? 뭐가 없어져요? 하이라이트가 없어져 버리죠. 여러분들 영상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없는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뽀샤시한 그런 느낌들 만들 때 많이 씁니다. 네. 디퓨저는 뭘까요? 반대가 아니라 스페큘러는 하이라이트를 남기고요. 디퓨즈는 전체적인 이 번져나가는 빛의 어떤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이디어라는 거는요, 굉장히 특이한 데서 많이 도출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거 가지고도 예제를 많이 만들어 볼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용해서.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지금 그냥 쓱 보여드리면, 우리 모그래프도 아직 공부를 뭐 이렇게 다 하지는 않았지만, 모그래프에서 모텍스트를 하나 꺼내 볼게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라이트를 이렇게 앞에다가 설치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모텍스트 옵션에 가서 제가 폰트 타입을 좀 바꾸고요. 이렇게 해서 볼드 타입을 바꾸고 뎁스도 조금 줄게요. 주고 캡스에서 필렛 캡도 줘가지고 자 이렇게 디퓨저를 줄게요. 컬러가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디퓨저를 끄면 어떻게 될까? 하이라이트만 생긴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만. 가까이 설치해서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이라이트만 가지고 어떤 객체를 표현하는 이렇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볼까?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객체를 표현하는 어떤 엣지만 가지고 표현하는 이런 영상도 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퓨즈를 제외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원상 복귀하겠습니다. 얘를 디퓨즈를 켤게요. 다시 그리고 보는 방향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볼게요. 방향 이쪽으로 둘게요. 자연스러운 방향이니까 이쪽이. 자, 기본적으로 이렇다 보시면 되고요. 이 비지블 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라이트가 보이게끔 만드는 건데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보여지는 현상을 만들어낼 때 씁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공부를 따로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이 라이트 옵션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거 다른 건 다 옵션이 비슷비슷해요. 아시겠죠? 뭐 폴업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공부를 할 거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섀도우에 대한 부분이에요. 섀도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텐시티 이런 것도 알아보죠. 컬러를 바꿀 수도 있어요. 라이트는. 이렇게. 그죠? 야하죠 조명이. 어쨌든 이런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인텐시티를 줄이면은 이렇게 조명의 밝기에 대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인텐시티가 더 세면은 어떻게 될까요? 확 밝아지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 섀도우는요. 소프트 섀도우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렌더링 걸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뭔가가 생기죠. 계단 현상 같은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섀도우 그냥 놓고 작업을 막 했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약간 뭔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은 느낌? 덜 렌더링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자와 그림자가 부딪히는 구간에서는요. 플리커라고 해서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섀도우에 가시면요. 자, 여기서도 섀도우 옵션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섀도우 컬러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덴시티라 그래가지고요. 이 흡착되는 건데 이게 약하면은 그림자가 부드럽게 되는 부드럽게가 아니라 좀 연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오퍼시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도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더 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고요. 컬러 말씀드렸고요. 트랜스페런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이것도 이런 어떤 틱 옵션에 대한 부분들은요. 나중에 작업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섀도우 맵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자 250
뭐 750? 어떻게 돼요? 진해지는 게 아니라요. 여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까 표현됐던 것 중에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되겠죠. 그죠? 1000 어떻게 돼요? 훨씬 더 해상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어떤 섀도우를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꼭 속을 꽉꽉 채워주는 거죠. 뻥 뚫려 있던 거를 속을 꽉꽉 채워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높여주시면은 사실은 플리커라든지 그냥 레이트레이싱 렌더링에서 생기는 플리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 대신에 좀 진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샘플 레디우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요거를 올려주시면 부드럽게 퍼지죠. 그죠? 샘플 레디우스 값을 주고 렌더링 걸었을 때의 어떤 이미지와 샘플 레디우스 값을 빼고 렌더링 걸었을 때 이미지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before, after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부드럽게 인식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만 조절해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레이트레이싱 렌더링에 대해서 소프트 섀도우를 설정해서 렌더링 거실 때는요. 제가 지금 조금 급하죠. 마음이 더 급하고 말도 좀 급하죠. 지금 좀 배도 고프고 더워요. 지금 제가 제 서재방이 지금 에어컨이 이쪽으로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요래요. 이런 어떤 요소들은요.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간단하게 뭐 하나 설명드릴게요. 라이트는 설정을 했는데 나는 얘는 빼고 싶어. 스피어 1번은 이 라이트에 대해서 뭔가 포함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요. 라이트에 보시면 라이트에는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드가 있고 exclude와 include가 있죠. 포함하지 않겠다, 포함하겠다. 포함하지 않을 게 더 작다면 exclude 한 다음에 어떻게? 스피어 1을 집어넣으면 되죠. 렌더링. 포함하지 않죠. 반대가 된다면 얘만 포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라이트를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줬다 뺐다 하게끔. 그냥 인클루드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안 보여요.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익스클루드가 기본 세팅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은 지금 라이트에 대한 옵션들은 기본 설명은 다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굉장히 뭐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그죠? 뭐 세세한 옵션들은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세부적인 옵션들하고 이런 것들은요. 자, 그래서 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라이트 단을 카피해가지고 이쪽에도 넣어주고요. 그죠? 그럼 당연히 스페큘러가 두 개가 생기겠죠. 대신에 좀 더 밝아졌죠. 그래서 지금 있는 씬을 내가 좀 더 밝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라이트 하나 더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탑으로 좀 올려줘요. 높이 이렇게 올려줘요. 그래서 뭐 이거는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메인 라이트 하고 이거를 뭐 월드 라이트, 뭐 글로벌 라이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만 있을 때는요, 뭐 탑 라이트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탑 라이트는 그림자도 필요 없겠죠. 그냥 우리는 라이트의 어떤 밝기만 조절하는 거, 톤 조절을 위한 거기 때문에요. 그림자가 하나만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아까보다 좀 더 부드러워졌죠? 그죠? 색감이. 그 다음 하이라이트가 두 개다 보니까 그죠? 이것도 별로 좋진 않단 말이에요. 하이라이트 하나 끄는 거예요. 얘 너무 밝네? 조금 줄일게요. 이 정도. 자, 비포부터 또 봐야 되겠죠. 우리는 또 이렇게 after, before 어때요? 톤이 뭔가 좀 더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그죠? 뭔가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섀도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섀도우 부분이 너무 어두운데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3D에는요 멀티패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섀도우만 따로 렌더링 걸어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라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100% 블랙이 나오면 톤을 뺄 수가 없어요. 더 넣을 수는 있는데
100% 블랙이 어떻게 더 넣지? 넣지도 못하겠죠. 그죠? 하이라이트는요. 100% 화이트면은 뺄 수 있나요? 화이트를 뭐 감마 조절해서도 뺄 수 있나요? 빼면 어떻게 돼요? 중간 톤이나 블랙은 어떻게 돼? 같이 빠지잖아요. 증대시킬 수는 있어요. 스페큘러만 따로 렌더링 걸어서. 100% 화이트일 때는 증대시킬 필요도 없겠죠. 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100% 화이트와 100% 블랙은 웬만하면 안 나오게끔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 합성 툴에서요. 자, 뭐 이렇게 해놓고 뭐 백그라운드 부분에다 또 라이트 하나 설치해 보는 거예요. 3점 라이트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백그라운드 쪽에다가 라이트를 하나 쳐요. 그래서 얘는 너무 밝으면 안 돼요. 얘도 그죠? 너무 밝잖아요. 디퓨즈 끌게요. 아, 디퓨즈 끄는 게 아니라 스페큘러 끌게요. 좀 줄일게요. 컬러를 역광은 또 줄 수 있겠죠.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톤이 들어갔죠. before, after도 보면 되겠죠. 이런 데 보실게요. 그죠? 톤이 들어갔죠.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요, 좀 더 강하게 넣으시면 돼요. 이제 좀 표현이 되나요? 이렇게 역광에 컬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톤 자체가 좀 풍부해지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좋은 또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나 컬러 싫은데 에펙에서 색감 빼버리면 돼요. 이 라이트만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멀티패스에서. 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색감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컬러감을 좀 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3D 프로그램은 뭔가 소모할 수 있는 건 없어. 이거 지웠다 뺐다, 뭐 지웠다가 넣었다가 뭐 다시 생성했다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라이트를 가지고 이런 오브젝트를 꺼내서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연습을 해보시면은 금방금방 늘어요. 내가 가상으로 조명 팀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조명, 텅스텐 조명이나 이런 거, 아리 조명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자, 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라이트를 하나씩 또 알아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수업 시간 때는 우리가 뭐 타겟 라이트나 뭐 IS 라이트 이런 것들, 선라이트, 스포트라이트, 에러 라이트, 인피니티 라이트를 좀 랜덤하게 그 필요에 따라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책 이런 것들도 한번 사서 공부해 보시고, 또 한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조명을 설치하는 게 좋은 거구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많이 연습하면서 찾아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늘지도 않아요, 절대로. 강사가 가르치는 것대로 무슨 무작정 따라하기 뭐 이런 것처럼 따라 하셔봤자, 백날 첫날 따라 하셔봤자 실력 안 늘어요. 손에는 익숙해지겠지만은 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무조건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라이트에 대해서 또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